예, 4월 13일 날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국의 법대로 2부입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 하나는 이 조국이 그 대법원 3부로 배당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대법원 3부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봐야 되고 특히 그 주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이 정말 법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100일 천하로 끝난다. 빠르면은 이러면은 한 달 안에 조국 구속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 선거 때문에 보류해놨던 대북 송금 이재명 구속영장 취하된다. 자, 그것을 또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변호사 구인단. 이재명이 지금까지 변호사를 썼던 5명을 국회로 금배지로 이제 대신 변호사비 대신 막았는데 이제 새롭게 변호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줄 건가? 돈을 줄 건지 배지는 이제 못 주고 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일부에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렸고 2부는 주로 이제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리 여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부에서 하려다가 너무 이 조국 이재명의 새로운 사실들을 새로운 팩터 어떻게 하면은 이걸 법대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부에서 못 다뤘는데 재보궐선거가 이제 줄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저기 선거법 것도 한 20몇 명이 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당선자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이 돈봉투 사건 연루자 11명이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재보궐선거를 되려면은 일반 형사사건이니까 선거법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벌금형이면 날아갑니다. 아, 그래요? 예, 정치자금법. 여기도. 예. 아, 선거법 금고 이상이 아니고. 예. 아, 제가 몰랐네. 또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또 하나 배웠습니다. 아, 정치자금법이 벌금형이면 날아갑니다. 벌금형이면 네, 날아간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벌금형 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보궐선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100만 원 중요하니까. 그래서 봉투에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들었으니까 벌금 70만 원이나 80만 원 해달라. 이거잖아. 그래서 우기는 거네. 300만 원 들었으면 그 벌금 100만 원 이상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300만 원씩 줬다는 거 이제 거의 적시를 했잖아요.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이상 넣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00만 원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액수 줄이기. 야, 그러면 11곳에서 무더기로 보궐선거.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그걸 걱정했던 거죠. 예. 아, 그럼 보궐선거 그러면 할 수가 있고 양문석하고 김준혁도 고소고발 막 돼 있잖아요. 예.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일반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 집행유예 이상 하면은 여기도 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그 상황이네요. 근데 금고 이상이라는 것도 또 법 지식인데요. 예. 금고가 뭐 징역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징역하고 금고는 똑같고 노동을 시키면 징역. 아, 그게 노동 안 시키면 금고예요. 역이 있네, 역. 예. 징역. 예,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키는. 교도소관 보통 일 시키잖아. 일 시키면 징역, 안 시키면 금고인데 지금은 이제 금고는 사모는 돼가지고요. 저도 금고형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예. 이제 교통사고 이럴 때 금고형이 있긴 한데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금고형 이상 이거보다는 집행유예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이 집행유예 이상. 벌금 빼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예,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예, 징역형. 용어를. 양문석 김준혁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되면은 배지가 날아가고. 아닙니다. 양문석은 선거법이에요. 선거법입니다. 허위신고. 허위사실 공표. 허위신고. 재산, 허위신고. 재산이 뭐 안철수가 10억 축소하면 이거는 크게 처벌 안 돼. 왜? 1,400억이나 1,390억이 똑같잖아. 근데 양문석이 이제 처음 봤어요. 신고 재산보다 누락 재산이 더 많아. 제가 이거 평생 처음 봤어요. 그렇네. 신고 재산이 한 8억대 될 거예요. 근데 누락 재산이 9억 6천 10억 돼요. 이런 거는 이게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기는 규정을 몰라 실수를 하는데 그 제가 봤거든 신고 내역 아주 진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해야 된다. 공시가로 하면 안 된다고 딱 돼 있습니다. 요령이. 그걸 내가 못 읽어봤다. 실무 실수다. 이게 변명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법을 몰랐다 해도 그건 변명이 안 되죠. 그렇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양문석에는 심각한 그 누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줄줄이 쏟아지면은 이 좀 의석을 조금이라도 앞으로도 좀 더 차지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재보궐선거에서
부터 그다음에 2년 남은 지방자치선거, 물론 또 3년 남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뭔가를 계속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당장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흩어지면 살고 아니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막 이 비난이 쏟아지고 마치 경쟁적으로 막 그런 일이 여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거라고 하는데 우선 형식하고 내용을 보죠. 그 형식은 이게 기자회견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대국민 담화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것보다는. 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다고 하니까 예. 아마 이제 담화보다 저번에 우리 의료개혁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설명식으로 예, 예. 대통령이 아마 이제 직접 네. 국민 앞에 드리는 말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끝나고 질문을 몇 개 받을지 안 받을지 요거는 이제 좀 고민해 보겠죠. 예, 예, 그렇죠. 일단 뭐 직접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뭐 제 생각은 뭐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굳이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허심탄회하게 예. 소통하는 게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형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건 좀 넓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도어 스태핑 했을 때 저는 막 가슴이 뛰었거든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오래 했지만은 청와대 출입 기자를 대통령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MBC 슬리프 기자 때문에 끝났지만은 이기주. 예, 그렇지만 도어 스태핑은 못 하더라도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해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예. 생각이고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담아야 될까요? 저는 이 진솔한 그 어떤 좀 이야기를 하고 또 후속적으로 어떤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는 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면적인 그 국정 쇄신 하는데 예. 인적 쇄신 예. 하고 이제 그 정책 부분이잖아요. 예. 정책 부분은 이제 그 저는 큰 방향을 바꾸서는 안 된다 봐요. 아, 그럼요. 예, 예. 큰 방향은 이제 다 옳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혁은 이제 중단 없이 그렇죠. 의료개혁이든 예. 노동개혁이든 노동개혁 다 해야죠. 교육개혁이든 예. 개혁은 이제 그 원한대로 추진한다. 예. 다만 이제 국민들과 더 소통을 예, 예. 강화하겠다. 맞습니다. 낮은 예. 자세로 이제 국민의 민심을 경청에 듣겠다. 예, 예. 이 정도의 메시지가 좋다고 보고요. 예. 정책 부분은. 예. 그다음에 인적 쇄신은 예.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경제팀 이런 거 정책팀 안보팀 바꾸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예. 외교 안보는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도요. 예. 물가가 우리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하면 낮다니까. 아, 예, 이 예, 예. 대파 가지고 장난 가짜 뉴스입니다. 예, 예. 따라서 이제 그런 팀까지 바꾸면 안 되고 제 생각은 이제 그 비서실장 예, 예. 총괄적으로. 예, 어쨌든 그다음에 정부적 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정무 수석이나 홍보 예, 예, 예. 뭐 이런 쪽으로. 예. 요 라인은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기조가 그거예요. 예. 그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안에서도 무슨 뭐 경쟁하듯이 막 비판을 하고 하는데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실, 안보실까지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예. 되고 저는 홍보나 정무 예. 그다음에 이 비서실장 예. 요 정도가 좋고요. 예. 그다음에 내각도 저는 총리가 총괄적으로 책임지면 된다 봐요. 굳이 청문회 하면 또 통과도 안 됩니다. 예, 예. 장관까지 예. 그냥 총리 그럼요. 저는 총리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나 홍보 라인 네. 요 정도인데 인적 개표 이것도 대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개표이죠. 예, 그래. 요 정도가 좋다 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안철수 의원이 왜 계속 이 선거 끝나자마자 일종의 내부 총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들 전부 교체하라. 그러면은 17개 부처 장관을 교체를 하면은 인사청문회 다 해야 됩니다. 국정 마비되는 국정 거죠.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서운한 게 뭐 있겠죠. 그때 저희 공동정부 어쩌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때 당 대표 그 나가려고 했는데 좀 제동이 걸렸죠.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이 선거 끝나서 지금 정말 하나로 뭉쳐야 될 때 그 중요한 중진 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구호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 이건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이야기할 때 저는 조직 개편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고 그 정무장관이 해서 좀 정무 역할을 강화를 시키고 선거 전에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더라도
이 제2부속실 설치하는 거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보다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대통령이에요. 예. 지금 이게 대통령의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민정에서 이제 옛날에 공직기강도 감찰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기강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정보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감찰이나 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정이 필요하다 보는데 예. 근데 이번에도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아마 제가 지금 돌아가는 게 분위기를 보니까 괜히 또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려 하느냐 야당들이 엄청나게 떠들 거라고요. 아마 이제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에 정무장관을 신설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야당하고 접촉해야 되니까 정무장관. 과거 그다음에 이제 특임장관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제2부속실은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봐요. 이제 체계적으로 보편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감찰관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저번에 한다 했잖아요. 그냥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정도 조직 개편은 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저는 대통령이 권위가 있고 뭐 제대로 일하려면 이게 참모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정.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민정이 없다 보니까 검찰도 안 돼, 예. 법원도 안 돼. 물론 불법 개입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좀 이게 필요는 하거든요. 예. 공직기강이나 예. 그 점에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청와대를 오래 출입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와닿는 게 민정 라인이 엄청난 그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민정 안에 민정비서관, 민원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쫙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기틀을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고 그때는 인사검증도 다 하고 또 내부 이제 대통령 친인척 관리까지 거기서 다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뭐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기능을 강화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너무 일방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큰 선거 없잖아요. 네. 큰 선거 없을 때 2년 그 지방선거 때까지 뭐 재보궐선거는 그 과정이 있겠지만 없을 때 나라 기틀을 완전히 새로 한번 만들어보는 야당 눈치를 보지 않고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 국민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조치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일단 국무총리 지금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다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국무총리 하마평, 비서실장 하마평 어제 오늘 계속 쏟아지는데 이 보니까 먼저 국무총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총리 인준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참 이 표현 참 하기 싫지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출신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김부겸을 데려오자. 그런데 김부겸은 SNS에 글 올려가지고 불쾌하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있는데 총리는 어느 분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우리 뭐 이야기를 합시다. 예, 제가 중시하는 거는요. 예. 대통령 이제 선거 승패를 논할 때요. 저는 의석수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요. 예. 국민의 뜻은 국민의 투표수입니다. 아, 예. 50대 45입니다. 맞아요. 예. 50대 45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 평균이 예. 국민의힘 찍은 사람이 45, 예. 민주당이 50이에요. 어떻게 이제 지역구 의석은 161대 90으로 갔지만 그렇죠. 그 전체 투표율 차이는 5.4% 포인트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접전 지역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한 곳에서 51% 받은 사람이 당선되고 49%가 떨어지면은 49%는 아무것도 없게 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민심이죠. 예, 45%의 뜻을 예. 무시하고 5%더 많은 좌파 뜻에 따르게 다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총리를요. 예. 뭐 국회에서 설령 게 부결되더라도 예. 우리 자유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런 이제 그 총리를 임명해야지. 예. 이재명이가 간태간 이재명이가 총리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봐요. 아, 그럼요. 근데 그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에서 낙마로. 부결하면 네. 그 비난은 전부 민주당한테 간다니까. 그렇죠. 국민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선거가 이게 끝입니까? 네. 또 계속 올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3년 뒤에 대선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따라서 저는 민심을 45%의 민심을 잘 읽어야지 오독해서는 안 된다. 아, 맞습니다. 이게 예. 중요하고 그렇다면 예.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우리 자유파의 전폭 지지를 받는 예. 통과는 그 다음이고 예. 그렇다면 저는 여러 명 이제 원희룡 후보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비서실장이든 예, 예. 지금 비서실장 한마평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총리나 하면 어때 국토교통장을 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도 있고 예, 또 제주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예. 했고. 예. 그다음에 그 뭐 권영세 예, 예. 권영세는 이제 그 이번에 5선 됐죠. 예, 예. 그분도 이게 그 거론되는 거고요. 예, 예. 뭐 장관 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 힘 내부에 뭐 주호영 의원도 또 예, 그런 주호영도 데고. 있고 이런 이제 그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간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김태호는 어때요? 김태호가 이번에 낙동강 전투에서 낙동강을 사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 김태호 이분이 김두관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MB 때요. 만약 MB 때 그 총리까지 지명됐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사진 한 장 넣고 요즘 같으면 이거 청문회 완벽하게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런 하자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만두 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또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인준이나 저는 김태호 지사는 이제 오히려 당대표의 책임자라 봐요. 아, 당대표 쪽에? 이번에 이번에 당의 선당우사로 옮겨가지고 예, 예.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맞네, 맞네. 서병수, 조혜진 다 죽었죠. 예, 예, 근데 김태호 지사가 대통령 요구하는 거 봤습니까? 예, 예. 맞아요. 대통령 요구하는 사람 100% 떨어졌어요. 조혜진, 하문경 예. 다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묵묵하게 자기 할 일에서 김두관이라는 거물을 잡고 예. 낙동강을 사수해서 예. 100석 넘게 한 거는 예. 김태호공 일대 저는 크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당대표 정도가 좋고, 그 다음에 뭐 총리는 또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예.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예. 어쨌든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그거는 완전히 백기 투항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거기서 국무총리를 예를 들어서 좌파에게 준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국정 운영을 다 가져가요. 그럼요. 장관들도 3년 남았는데요. 장관들도 다 3개월 남은 게 가져가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노무현이 이 연정을 그때 제안을 했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 국정은 책임지고 하는 거지. 박근혜 그때 야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국정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 왜 야당까지 끌어들이느냐. 책임 분산시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 국민을 뽑은 대통령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이 책임지고 이 국정을 끌으면 뭐 김부겸 이런 건 안 되고 김한길 대표도 지금 물론 뭐 여당 여권 소속이지만은 아무래도 민주당 대표 출신이고 하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수 우파 중에서 적임자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만약에 아무 다른 하자가 없는데 단순히 우파 인사라고 해서 부결을 시키면은 그 비난은 민주당과 조국에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뚝심 있게 45% 민심을 무시하지 말라.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대표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는 김태호 당대표 그러면은 나경원 또 할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권영세도 있고 물론 뭐 안철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김태호의 장점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는 조혜진과 비교하면 조혜진, 김태호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배치됐잖아요. 예. 재배치되는데 조혜진은 재배치되면서 어려워지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런데 김태호는 재배치돼서 좀 어려웠습니다. 김도관한테. 그런데 그 내부에서 아무 불평을 안 했어요. 그냥 밀고 나갔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안철수는 안 된다 봐요. 아, 벌써 예. 첫날 그러네. 제가요 안철수 여론에 불리했잖아요. 네. 근데 특집 방송으로 제가 서정욱 TV에서 이광재 손가락 요거 오른쪽도 봤습니다. 방아쇠. 네, 봤습니다. 왜 잘랐냐? 그럼 뇌물이 너무 많이 받은 거 네. 방송에 많은 분이 봤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진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근데 당선 첫날에 대통령부터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당정이 끝나버립니다. 예. 안철수는 안 되고 뭐 나경원 후보는 이제 저도 좋아하고 훌륭한데 저번에도 이제 그 당대표 나와서 그때 뭐 연판장부터 해가지고 네, 좀 예.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죠. 물론 이제 지금 할 수는 있지만 네. 굳이 저는 지금 이제 당대표는 독배를 마시는 거거든요. 굳이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또 놓을 필요가 있겠나. 예. 다른 또 큰 역할도 있으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뭐 조경태는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 후보가 좀 누군지는 모르겠어.
큰 역할 잘하는데 예. 민주당이 누굴 잡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세요? 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김두관 잡은 거는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낙동강을 지켜냈고 당을 또 김태호는 이제 거창 합천에서 그냥 되는 거였잖아. 예. 근데 양산으로 갔잖아요. 예. 한 번도 대통령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럼 호흡이 좀 맞잖아. 예. 이런 점이 기여도나 예. 이번에 선당호사 기여도나 예. 그다음에 그 공로도 있고 예. 성격 대통령실하고도 원만하게 되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친해요. 예. 다 친해요 제가. 예. 근데 그래서 추천했던 거고 예. 또 뭐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예. 뭐 김재섭 이자도 이게 맞아요. 저 김재섭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안기령이부터. 근데 어디 당선되자마자 어디 나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또 대통령실 가는데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제 대학 후배입니다. 서울대 후배예요. 예. 지금 30대 대표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 이거 옛날에 제 이준석 됩니다. 이준석 그 해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요.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요. 예. 무조건 이게 대통령실하고 강력하게 원팀이 돼야 돼요. 맞아요. 이 108명이 예. 똘똘 뭉치는데 지금 벌써 108 번뇌 있잖아. 네. 염주가 108개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그냥 무너집니다. 예. 108명이 똘똘 뭉치면 예. 뭐 솔직히 말하면 108석이나 150석이나 170석이나 뭐 달라요. 네, 그럼요. 어차피 협치 안 하고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는 지금 이제 그 너무 패배주의 젖어서 자꾸 이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무조건 이게 비주류가 당대표입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조국한테. 예. 정말 이재명 조국한테 여당이 지배를 당하고 그러면 국민이 정말 그 범죄자들한테 지배를 당합니다. 한동훈이 했던 말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니까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이 국정을 이끌려면 여당 안에서도 좀 중심을 잡고 45% 민심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당대표도 경선을 뽑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이 윤대호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선거 끝날 때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22대 국회 출범할 때까지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3월달에 임기가 끝났는데 6개월이 그 선거가 그 다음 국회가 6개월 이내에 남았으면은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기가 연장돼서 22대 국회에서는 딱 끝납니다. 그럼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돼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 어떨까요? 원래 한 번 했는데 워낙 이게 지금 이 협상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이 전국 상황에서 나경원 이번에 오선 주호영도 원내대표 했어요. 예. 이번에 4선 됐나 나경원? 아 5선 됐나? 5선 됐죠. 예. 할 수 있어요. 나경원 좋죠. 예. 저는 나경원 대표 상당히 좋아하고요. 예. 완전히 나다르크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볼 때 이제 전체 그림을 그래 대통령이 예. 크게 보면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이 총리, 예. 그다음에 이 당 대표도 전 대통령실이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 이게 빅4라 저는 봅니다. 예. 이걸 이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느냐. 예. 요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그렇죠. 한 자리 채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자리를 놓고 이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예. 총사령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5선인데 무슨 원내대표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은 뭐 추대해도 돼요. 지금은 무슨 경선 아니고 비상 상황이니까는 그런 식으로 모든 활용 가능한 자원은 다 동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이 동원을 해야 될 곳이 비서실장.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우파 패널들조차도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비서실장. 그래서 반윤 비서실장 이런데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정말 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흉검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론되는 사람이 원희룡, 이동관 뭐 이렇게 쭉 거론이 김한길도 또 거기서 또 뭐 들어가는데 김한길은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비서실장은 누가 좀 적합하겠습니까? 원희룡. 원희룡.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번에 잘 싸웠거든요. 예. 원희룡도 이제 대통령한테 책임 전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 싸웠고요. 저는 상당히 전체 우리 선거 불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전체 판세가 괜찮았으면요. 충분히 이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원희룡은 어차피 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뭐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원희룡을 중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비서실장 좋다 봅니다.
예. 또 원희룡 진짜 뭐 쓴소리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대부분 쓴소리보다는 원칙은 이제 호흡이 맞아야죠. 예, 예. 비선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들이 좋다 봐요. 그렇네요. 예. 자, 마지막 주제 하나 살펴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록 이제 획득 의석수는 90석, 90대 161 하지만은 어쨌든 지역구 투표에서 45% 민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개인기가 상당히 들어갔다고 보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한동훈 책임론을 몇 차례 제기를 했어요. 책임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전 전략적으로 이 2조 심판론, 2조 심판을 해야 되지만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2조 심판론을 맞서버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그 지적은 했지만 어쨌든 한동훈이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보수 우파의 자산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자, 한동훈은 앞으로 어떻게 일단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네. 본인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그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참 이게 절체절명의 아, 위기에서 예, 당이 그렇죠. 요청해서 예. 이분에게 빨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진짜 선당우사로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그 과실을 안 누린다 해가 뺐지 않아 없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탈진할 때까지 죽도록 한 거죠. 예. 그래서는 그 과정상의 뭐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 봐요. 아, 예. 다만 예. 정치는 이제 우리 독일의 막스 베버 예. 한 것처럼 결과 책임이잖아요. 결과 책임. 그렇죠. 저는 한동훈의 결과 책임은 뭐냐? 예. 완패를 참패를 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못 이겨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 좀 다른 뉘앙스가 저거랑 똑같잖아. 뉘앙스가 다르네. 옛날에 우리 103석 했죠. 예. 이번에 108석에서만 5석 늘어났잖아. 예. 그러니까 참패해서 뭐 한동훈 80석 얻었으면 예. 참패죠. 예. 근데 참패해서 책임보다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 책임. 못 이긴 책임. 못 이긴 책임. 아. 참패 책임이 아니고 예. 못 이긴 책임. 뭐 똑같은 책임인데 예. 결과 책임을 본다면 이번에 그 사태는 불가피했다. 예. 이렇게 보이고. 예. 근데 여기서 홍준표 시장처럼 예. 가혹하게 그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 정말 홍준표. 아, 예. 와, 홍준표 시장이 뭐냐면 문재인의 뭐 사냥개. 사냥개. 우리를 모질게 짓밟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느냐. 그렇게 손뼉 치고 그렇게 했느냐. 깜도 안 되는 것을 데려왔다. 야,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세요. 한동훈이 위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그때 수사팀에 예, 그렇죠.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왔는데 국민이 한 번 쏙지 두 번 쏙나. 그러면 윤석열에게도 쏘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수사하고 한동훈이 그렇죠. 그 밑에 수사했는데 그럼 둘 다 문재인의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서울지검장 때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차장이고 그런데 한동훈. 그 제3차장이었죠. 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죠. 그럼 이게 윤 대통령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당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사냥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해가지고 정권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 정권 쟁탈출 안 했으면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도 안 돼요. 그럼요. 예. 본인은 옛날에 그 우리 보수 야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한테 20%대 얻었잖아요. 예. 25인가요? 예. 그 정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안철수가 23인가 뭐 그렇고 예, 맞습니다. 대참패를 했잖아. 음. 근데 지금 와서 한동훈 보고 사냥개였다고 문재인에 예. 그다음에 윤석열도 사냥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하기 예. 진짜 내부 총질이고요. 예. 본인은 그러면 이게 뭘 했냐 말이에요. 이번 선거에 예. 얼마나 큰 역할을 했길래 예. 본인이 도와준 게 뭐였냐 말이에요. 계속 내부 총질만 했지. 또 이준석이 어제 또 개상한 말을 했어요. 그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해서 그 권한을 나눠줘라 이랬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하니까. 야. 그리고 저번에 홍준표는 한동훈에게 저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라디오 진행자가 계속 김현정. 김현정 거기서 계속 이제 한동훈의 역할, 총선 역할을 이야기하니까는 기분 나쁘다고 저는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이제 확실히 이제 내 차기 경쟁 라이벌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한동훈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한동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한번 패칭하는 게 낫겠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지쳐 있을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아마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뭐 옛날에 검사 자천은 몇 번 돼봤지만 처음으로 겪는 엄청난 패배일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위원장을 위해서나 전체적으로 이제 한 2년 정도는 좀 이제 재충전. 그리고 이제 자기 성찰도 좀 필요합니다. 내가 왜 국민의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을까?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저는 재충전 기회를 가지면요. 상당히 본인한테 도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그 사이에 지방선거도 한 번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컴백해야죠. 저는 보수의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는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10배 힘이 세고 장관보다 수석 비서관이 10배 힘이 세요. 그렇죠. 대통령제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뭐 법 추상적인 한두 개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똘똘 뭉치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나마 위안이 저쪽은요. 조국 이재명 빼고 씨말랐어요. 그렇네. 이번에 김두관 떨어졌죠. 이광재 떨어졌죠. 그나마 예비군들 다 떨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조국이 구도소관 피선거 없잖아. 이재명도 가 피선거 없잖아. 없어 사람이. 180명 해봤자 오합지졸이 오합지졸. 근데 우리는 보세요. 아직 한동훈 있죠. 그럼요. 그다음에 홍준표도 껴주겠다. 대선전 들어오라 이거지. 원희룡,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이 있고. 맞네. 그다음에 김태호. 김태호도 있네. 지금 대선 주자급들이 안철수도 대선 조건 맞아요. 절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뒤에 정권을 재창출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사이에 108명이 똘똘만 뭉치라. 그러면 이게 저는 엄청나게 좌절할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두려움 그 자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포를 너무 가지지 말고 힘있게 다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공포를 갖지 말고 힘있게 나가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정운영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쫄지 말고 이재명 조국 곧 사라질 100일차나 끝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그런 생각도 금방 드네요. 재보궐선거 아직 쏟아질 거라고 일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다시 이 정치권 국회는 한번 나오면 좋죠. 국회는 올 수가 배짱 달고 경험하고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위원장 저는 투입하면 좋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방송인데 좀 어떻게 좀 핵심을 저희들이 좀 짚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로 책임 전가하면 절대 안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적장이죠. 이제 이재명 조국. 적장이 법대로 사법 처리를 받으면은 적군은 지르멸렬 하는 오합지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3일 보내드린 서종욱의 법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